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1.54포인트, 3.53% 상승한 2096.00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05% 오른 690.6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켤 수 있었던 요인 바로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트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의견을 교환했고 길고 아주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레이트 딜을 언급하면서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도 또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이 시점에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오늘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죠.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든스탁의 터줏대감이시죠?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또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각오요. 일단 뭐 각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는 어떠한 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해지한다, 뭐 선물을 또 이제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을 맞춘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렇게 많이 낙폭이 떨어졌으면 분명히 또 올라간다, 괜찮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됐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북미 회담을 할 때도 보셨지만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제 강경하게 어떻게 좀 빡빡하게끔 굴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처음엔 좀 강하게 나갔다가 이제 그 후에 좀 부드럽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그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간다는 듯이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살짝 풀어주는 모습, 상대편에서 먼저 좀 숙여주면은 거기에 살짝 맞춰주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전략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미중 무역 전쟁도 처음에는 이렇게 마치 정말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무역 전쟁을 진짜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중간에 좋게만 지금 실제로 중국과 통화에서도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러한 언급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먼저 좀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적을 하면서 다른 데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당연히 또 이제 여기서 대놓고 또 싸우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뭐 증시가 잠시 뭐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반등세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알짜 종목들, 제대로 된 종목들 가져가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면서 이번 주 코스피 흐름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반등이 나오고 과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주는 부분에서는 항상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이때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여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기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준 이를 대비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나와주는 모습.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상승 패턴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약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증시가 이러한 식으로 반등을 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시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 줬는데
지금 코스피 증시 역시도 만약에 이번에 2100선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2100선의 지지를 받는다. 혹은 일봉상 21선의 지지를 받아준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매물대까지 올라와줬다. 여기 이제 상승을 해서 잠시 조정이 나와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재차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우리 투자자분들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좀 완화 기대감, 이러한 그 통화 내용도 있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리고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통화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남북에 관련된 대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합의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협주는 제가 이걸 중장기로 무한정 가져가는 게 좀 위험하다 말씀이지, 이 이슈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잠시 조정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터지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위험한 자리에만 안 들어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나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 오늘 4거래일째인가요? 상승하면서 마감했어요. 오늘은 또 5% 이상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흐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도 그렇게 올라간 티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실제로 코스닥 종목들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뭐 몇 종목들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종목들도 부지기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10%대, 20%, 뭐 15%대 상승 나와주는 코스닥 종목들도 그다지 그렇게 큰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다. 낙폭이 큰 만큼 그만큼 반등도 높았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실제로 지금 뭐 양시장 지수 차트는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패턴도 유사합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은 아까 코스피 지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700선, 제가 과거에 이제 750선을 안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물대 지금 700선 안착하는 것과 750선 안착하는 게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면서 700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다시 75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750선 다시 안착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번에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600포인트까지 박살이 났었습니다. 750포인트까지 반등 줬다가.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모습. 무려 지금 10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낙폭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지없이 10월 말 11월 초에 반등세가 나와줍니다. 600선 지지받으면서 지금 700선 가까이 올라가주는 모습. 오늘 코스닥 지수 차트만 무려 5%가 올라갔는데 그동안 뭐 5%대 낙폭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 21선, 아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21선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은 750선 위로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살짝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지수가 낙폭이 떨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떨어진 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증시가 반등을 줬는데 종목이 허술한 종목이어서 증시 반등에 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탄탄한 종목들은 증시 낙폭을 뺐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 주는 시점에서 기존 낙폭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더 높게 가져가 주는데, 종목이 탄탄하지 못하고 기업 내용이 부실한 종목들은 이번 낙폭에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종목이 마이너스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들고 온 종목 마이너스야, 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도 그리고 부실한 종목도 다 같이 빠지는 장이라서 이게 동등하게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반등 주는 장에선 다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추가 반등이 나와줬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가 낙폭이 빠지면 추후에 증시 반등 나오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증시 반등 줄 때가 걱정입니다. 왜냐? 내 종목만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중요한 이 종목 분석 상담 코너를 또 준비를 했고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상승장의 반등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자세히 봐드릴 테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내 종목이 지금 반등 줄 수 있을지 오늘 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종목 분석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이 좀 봐드리도록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종목 그리고 탄탄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 눈에 띄는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웰크론 한택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어떤 기분 좋은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일단 뭐 웰크론 한택, 뭐 웰크론 강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자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4대강 사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뭐 자연과 환경이다 해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한강 대권역 관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 이슈 따라서 정부가 23조 원 가량 대규모 투자를 이제 진행한다는 소식에 수혜를 입는 이 수자원 처리 시설 종목들이 반등을 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웰크론 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웰크론 한택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부가 23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한강 관련해가지고 수자원 처리 이러한 기업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낙폭이 어느 정도 보여줬고 실제로 2,500원 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나와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심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2,500원 선 그냥 다른 종목들과 유사하게 그냥 지지 라인만 잘 구축해주면서 갔는데 이번 10월 달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증시가 무너지면서 초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증시 낙폭 보시면은 근 뭐 40% 넘는 뭐 거의 50% 가까이도 낙폭이 떨어져 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 뭐 2,75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종목인데 뭐 1,500원 가까이 지금 떨어져 줬죠. 과거에 이제 3,000원까지도 주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 이러한 식으로 10월 한 달 동안 40% 가량의 이제 주가 낙폭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다시 지지라인 2,500원이 매물대거든요.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낙폭이 큰 만큼 이슈도 강력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한가 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재차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은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3,000원 선까지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뭐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워낙 크고 공포심이 많이 이제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만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들게 되면 매도세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 이슈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이슈 통해서 매매하는 거 이미 이슈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서 막 크게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3,000원 선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굳이 3,000원 선을 가지 않더라도 월요일날 추가적인 갭 상승이 나와주면 갭 메꾸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한다든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웰크론한테 가격 전략까지 채워주셨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단타인 전문가님의 성적표 한번 살펴볼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매수일 10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5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 이 종목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종목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또 HL 사이언스 네.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HL 사이언스가 40% 넘는 급등세가 나와 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남선 알미늄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좀 남선 알미늄을 보여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이거를 손절가를 그 1,150원으로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는 거를 이게 장중에 터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그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이어진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이나 뭐 이제 예시 종목,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오는 것들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장중에는 1150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1150원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10월 29일 간당간당에 1155원까지 갔는데 종가 기준으로 가셨다면 이제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종목들을 장중에 아래 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단타장인 전문가를 보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제 방송을 잘 챙겨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공략해 드리는 거 가격 전략들은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략하셨다면은 지금 실제로 13%가량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돌파를 하면서 움직여줬고 1475원까지도 오늘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빨간색 선인데 현재 1,400원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죠. 1,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1,400원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통해서 익절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이번 그 남북 경협에 대한 빠른 합의를 도출해야겠다는 의견도 내비쳤기 때문에 경협주들 반등이 오늘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남선알루미늄도 전고점 돌파해주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온다 다음 주에 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바이오 리더스인데요. 매수일 11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5,0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제 히든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는 어제 제가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음 날 한 번 정도는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전날 저번에 가져왔던 종목이나 전날 가져왔던 종목들을 한번 봐드립니다. 이게 바이오 리더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어제 이게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수 차트도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바이오 리더스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 리더스 오늘 8.6%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8.6% 상승은 하긴 했지만 뭐 그냥 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간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어제 방송도 나왔지만 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더라도 경협주라든지 뭐 제약주 공략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나오셨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분봉상으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어느 정도 시가에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고점을 한번 달성해주는 모습 나와줬는데 실제로 장 마감 때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세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만 이제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바이오 리더스가 만약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공략하신 이래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느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냐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겠거든요. 일단은 14,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목표가를 15,0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남북경협주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14,000원부터 일단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15,000원을 딱 보는 게 아니라 제가 1,000원 살짝 낮춰가지고 14,000원부터 매도 진행하시라 요 부분만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진행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게요.
네, 우리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인지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보이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이고요. 매수가 5,28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흐름을 보면은 오늘 4,650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4,840원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은 손실 구간에 있어요. 이 종목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 낙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다 적게 떨어졌다 이게 뭐 떨어진 건 다 이제 기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손실 중인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비교적 지금 증시가 상당히 많이 낙폭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상으로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점까지 한 13%가량 정도밖에 빠지질 않았어요. 10월달 이제 낙폭이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3% 정도 낙폭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매수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그 저항선에 걸치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5,250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5,250원 부근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 딛고 재차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이제 그 4,5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이제 박스권 형성해 준다고 했을 때 4,500원 저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손절가를 4,500원을 잡고 가실 때 이 4,500원을 잡고 간다 해가지고 4,500원 그냥 한 호가 두 호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칼 손절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4,500원 선 추세를 유지해주면 갖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뭐 4,500원이 아니더라도 한 4,300원 요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주셔도 좋겠다. 장중에 꼬리 달면서 떨어지는 거 정도는 좀 용납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500원 선으로 잡아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 4,500원 선 유지해주면 이렇게 4,375원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삐져나오는 거 이런 건 괜찮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 삐져나왔다고 바로 칼손절 치지 마시고 4,500원 지지라인 잡으시면서 목표가는 제가 5,500원을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 낙폭이 크지 않았듯이 증시 살아난다고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펜오션 자체가 장기간 지금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그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 해주는 움직임 계속 갇혀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5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시고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펜오션 목표가 5,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오고 있고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즐겨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MS를 16,2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8%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뭐 매수가 16,200원 이 정도 이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 있게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제 기업 좀 같이 봐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16,200원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매수하신 구간 딱 매물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돌파해준 저항 한 차례 맞고 지지를 받는 구간까지도 이제 형성이 돼줬기 때문에 여기 한 차례 반등을 줬다가 잠시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주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해주는 움직임. 돌파 이후 지지를 보여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낙폭이 떨어지면서 오늘 실제로 이 그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대까지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뚫어주질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또 저항대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 달면서 어느 정도 빠져줬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면 뭐 17,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가 반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그 녹십자 MS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실제로 좀 이 그 증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수 차트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여주고요. 그래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준다. 이번에 11월 말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그 11월 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G20 정상회의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도 한 차례 이제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노려본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 반등을 노려주면은 17,500원에서 많이 보면 이제 한 2만 원 선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잡은 요 2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 2만 원 위로 욕심을 부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그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 아래로 그 손실을 감내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900원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큐렉소 큐렉소요.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440원에 20%. 네, 큐렉소 6,44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희 네.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추매를 진행하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요, 처음에 높게 샀다가 좀 예. 손해보고 팔았다 약이 올라서 다시 샀는데 또 내려갔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게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시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무너지는 거고 증시 반등 주면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시 무너진다 해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주식 좀 한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제가? 10년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셨나요? 오. 아유, 그러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이게 다 아시겠네요. 이게 증시가 솔직히 그 10년이라고 하시면은 2008년도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예. 아유, 또 어려울 때 시작을 하신 것 같네요. 좀 회복기에서 시작을 하셨나 보네요. 했다가 다시 이번에 다 털렸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이제 뭐 경제위기가 10년 주기로 온다 하면서 또 2018년 말에서 뭐 2019년 이때 또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 가지고 가면은 결국 뭐 경제위기라고 해가지고 좋은 기업이 갑자기 망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뭐 실제로 IMF 사태 같이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이제 기업들 탄탄한 기업들은 다 올라가지고 성장성 있는 기업은 올라가 줍니다. 제가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과거에 실제로 큐렉소를 그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뭐 공략을 해드리고 이런 적이 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이제 공략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2017년 말에도 한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제 올해 이제 그 3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세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예측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에 올라가고 나서 이게 쭉 빠졌어요. 실제로 지금 고점 한번 달성한 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한번 고점 달성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승 패턴 보여준 이후에 그냥 꺾여져 내려오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어깨 달고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뭐 재차 반등 보여준다 하더라도 증시 이게 힘을 잃었어요. 실제로 뭐 지금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분석을 본다 하시더라도 과거에 이제 그 외형 그 큐렉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매출 감소 때문에 지금 뭐 적자 폭이 확대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도 큐렉소가 이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적보다는 좀 성장성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매수가가 지금 제가 그 설정해드린 6,440원 맞으시죠? 네. 예, 6,440원 정도면은 들고 가셔도 무리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약 올라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다음부터 약 올랐다고 다시 들어가시지 마시고 예, 6,440원 정도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낙폭이 떨어져요. 증시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 차트가. 외국인이 다 수급이 빠져서 겁이 나서요. 근데 이제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 빠졌어요, 외인들. 그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또 이제 증시 개선되고 하면 재차 들어와 주거든요. 지금 이번에 증시 그 반등을 주면서 외인들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 줬는데 뭐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나중에 뭐 단기 매매라든지 어느 정도 성장성을 내다보고 외인들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400원 이상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6,440원 정도 매수가시면 충분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전되면은 나와야 되나요?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일단 만약에 그 6,440원 위로 올라오신다, 6,450원 위로 올라오신다 하면은 6,450원 여기 지금 실제로 매물대 지지를 한번 해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돌파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한번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6,500원 지지 한번 해준다, 6,500원 위로 한번 뚫고 올라가지고 이게 조정이 나왔는데 6,500원 아래로 안 떨어지네? 이러면은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뭐 9,000원, 만원까지 쭉쭉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10,000원 위로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10월달 증시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6,500원 위로 올라타면은 그대로 쭉쭉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이제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꼭 행복한 수익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세요. 현대건설기계도 보이고요. 캐몬도 보이네요. 한국 유니온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6,800원에 4,500주,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네요. 오늘 또 힘을 내면서 4.61%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약주 섹터를 조금이라도 그나마 이 안에서 제약주가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한국 유니온제약도 탄탄한가요? 일단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기업 내용이 탄탄하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증시 반등이 나올 때 제약주들이 같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낙폭이 워낙 많이 빠져버리니까 제약주들이. 그래서 이제 증시 반등 나와주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제 제약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형체가 많이 두드러지고 실적이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시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7월 달에 올해 7월에 상장을 했는데 한창 어려울 때 상장을 했어요. 보통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기대 엄청 많이 모았던 그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한다고 했다가 미뤘습니다. 왜 미뤘냐? 신규 상장주들 증시 빠지면 다 작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려다가 뒤로 미뤘습니다. 증시 좀 반등 줄 때 상장하겠죠. 과거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졌어요. 제가 이거는 신규 상장주 한국유니온제약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 좀 펄어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펄어비스도 얼마나 이제 좋을 때 상장을 했냐? 너무 좋을 때 상장했습니다. 일단 기업도 워낙에 좋지만 기본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할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고 지금 눈에 띌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하는 겁니다. 펄어비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상한가 가주거나 단기적으로 급등 엄청나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공모가 위로 많이 띄워주고 펄어비스 뭐 괴물 종목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작년 뭐 9월부터였으면은 대세 상승장 초입 부근이었거든요. 펄어비스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신규 상장주들은 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 당시 증시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됩니다. 한국유니온제약 물론 제약주기 때문에 펄어비스랑은 좀 다른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기대감으로 더 봐야 되는 거고 특히 한국유니온제약 제약주 아니겠습니까? 펄어비스보다 증시 영향 더 받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증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유니온제약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을 때 상장을 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낙폭 떨어지고 계속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는 움직임 나와주다가 그나마 한번 힘 좀 냈는데 다시 뭐 떨어졌다가 그대로 증시 무너지니까 다시 무너지는 모습. 이번 10월 달에만 그대로 박살이 나는 모습입니다.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10월 초입 부근이 여긴데 10월 들어서자마자 불이 나게 증시 빠지니까 바닥권까지 조정 나오고 증시 반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반등 나와주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 기대감이 되면은 추가적인 증시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한국유니온제약은 오늘 과매도 시그널 나와줬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제약주는 반등 나올 때 화끈하게 나옵니다. 유니온제약 매수가가 지금 뭐 16,800원 요 정도 되시면은 쭉 가져가셔가지고 17,500원이 지금 21선, 61선 지금 같이 교차하는 부분이거든요. 17,500원 돌파 노리시면서 17,500원에서 한 차례 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17,500원, 17,000원 요 선에서 매수가 부분까지 가면은 일단 한 차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매수가 부분까지 가면 비중 한 차례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만 원 선까지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은 전략 매도 통해서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하면은 저는 2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고민 생각해 볼게요. 네. 한국 유니온제약 아까도 왔고요. 그다음 텔루스도 보이네요. 이번엔 바이오주 한번 볼까요? HLB 생명과학인데요.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 종목 지금은 약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망? 일단 뭐 18,000원 정도면은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분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크게 지금 낙폭이 나와주지 않았고 17,650원이면 18,000원이면 거의 지금 매수가 부분이거든요. 크게 낙폭이 나와주지 않았고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좀 혹시라도 아니면은 매수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거나 아니면은 매수한 지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로 HLB 시리즈가 있죠. 이게 보시면은 HLB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HLB 그 시리즈가 있죠. 생명과학, HLB 뭐 사이언스 파워 그 지금 종목명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이탈을 웬만하면 잘 안 해주는 종목이고 이 박스권 이 진폭이 상당히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신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만 보시더라도 수익권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22,5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근 저는 이제 12,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진행하시고 22,500원 가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고민이 와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대아티아입니다. 네, 대아TI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130원의 비중 4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상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130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6,130원이고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40%입니다. 40% 정도. 네. 이게 비중이 40% 정도면 조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좀 그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뭐 수소차,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MLC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슈에 좀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슈의 변동이 굉장히 강력하고
진폭도 이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저는 조금 그 분산해가지고 빼셨으면 좋겠다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매수한 지는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좀 적절하게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중장기로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이슈가 이제 나와주면서 한 번씩 이게 터져주는 모습, 급등해주는 모습, 그 모멘텀이 살아날 때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한 타이밍 먹고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 쉬었다가 또 한 타이밍 터져줄 때 그때 먹고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진폭을 계속해서 먹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주가 잠시 또 소외됐다가 재차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매수 타점으로 올바르게 들어가셨다고 보여지고 손절가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보통 이제 이미 급등해버리면 손절가를 너무 이제 진폭이 크게 잡아야 돼가지고 곤란한데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 좋게 잡으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5,000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날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취소하면서 급락이 떨어졌던 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웬만하면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줬을 때 추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 실제로 5월 25일 날 급락했던 그 주가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급등 혹은 거의 지지 이러한 식으로 받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5월 25일 날 자리 잡았던 요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반등을 보여준다 했을 때는 5,000원 손절가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원 위로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비중은 조금 줄이셔가지고 차라리 비중 줄여서 더 크게 높은 수익률을 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목표가까지 꼭 이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마지막 문자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인데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50%예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전문가님, 우리가 앞서서 전화 상담할 때도 40%도 비중이 많아서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50% 보유하고 계세요. 좀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 전화 연결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들어가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중을 이렇게 50%씩이나 들어가는 게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매를 하시다 보니까 50%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이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하셔서 뭐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신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1,500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추매를 하다 보니 좀 50%가 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지금 이번에 9월달, 10월달 지속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와주면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이게 기업을 보시면은 후성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많이 나와주면서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번에 뭐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수익성이 약화됐다. 지금 이번에 그 2차전지 그 전해질 사업 주력으로 진행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과거에도 됐었거든요. 한 차례. 그래서 후성 종목 이번에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이면 후성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실적 컨센서스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차전지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연말에 실적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게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3분기 실적보다도요. 이번에 그 연말 실적 컨센서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3분기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나와주고 거쳐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 4분기 연말 컨센서스 실적치가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말 실적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후성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까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8,900원에서 9,000원 선이 지지라인 박스권 하단 부근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후성은.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좀 단기적으로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반등 줬는데 다시 빠진다. 과매도 시그널을 주면서 9,000원 위로 다시 안착을 했는데 다시 재차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 손절 8,9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가시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겠다 혹은 뭐 중기적인 목표가 잡겠다 하시면은 1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길게 보겠다, 뭐 몇 년도 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솔직히 뭐 13,000원, 15,000원 위로도 잡아드리겠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가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목표가 도달하면 추후에 다시 또 이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제가 또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증시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 내가 지금까지 증시가 무너지면서 어차피 종목들 다 떨어져서 상관이 없었는데 반등 줄 때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제대로 좀 그 기업적인 전망치라든지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증시 반등 주는 시점에서 지금 증시 반등 주는 저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수익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남북경협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단타장이님 남북경협주 어느 정도 테마성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증시 반등 나오면서 이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북경협주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흑자 전환에 성공한 남북경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역시 이번에 합의를 좀 도출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북한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이 우호적인 내용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협력적으로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남북경협 종목도 이번에 어느 정도 반등 줄 거라고 예상되는데 증시 좋지 않은 만큼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이다. 그 남북경협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호재로 보고, 그리고 유상증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그 악재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 호재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 주가보다 지금 낙폭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제로 종목의 호재로서 작용하는 이슈가 지금 이 종목에 들어왔고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사업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인데 이번에 외국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증시 반등이 나오는 게 왜 반등이 나와줬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11월 말에 이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외인들이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외인들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증시에 뭘 매수했냐는 거죠.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외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외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준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실적 뒷받침되는 남북경협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 이번 하락장에서 노려볼 수 있겠고요. 낙폭이 이번에 커진 상황에서 보유 종목과 교체해가지고 빨리 수익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일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